예, 반갑습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건강해집 의원에서 일하고 있는 이제 김창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방문진료의원 1년 6개월간의 운영 경험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저에게도 되게 좀 감회가 새로운 자리였던 것이 정확하게 1년 전에 사일연 작년도 학술대회 때 저희 건강해집 의원이 이제 막 시작했던 이제 방문진료만을 실시하는 의원을 차렸다 이러면서 굉장히 실험적인 사례로 소개를 했고 이제 그 결과는 이제 to be continue로 말씀드렸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1년이 지나면서 지금까지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제 활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었고요. 일단 결론적으로 새끼 밥 잘 챙겨 먹고 있고 나름대로 피부가 좀 상했지만 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굉장히 재밌게 지내고 있는 모습들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제가 첫 번째 발제를 하기 때문에 약간 서론격으로 좀 왜 방문진료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거동불편 노인이 60만에서 한 14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고 이거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외출이 어려우신 분들을 이제 추산을 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전체 노인 인구의 한 1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들의 경우는 이제 문제점은 기본적인 돌봄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에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실 수가 없다는 점인데, 이때 집에서 생활하실 수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식사와 수면과 이동, 세면 안전, 여가에 관련돼서 기본적인 품위와 자기 자신을 집의 공간에서 생활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근데 이와 같은 것이 이제 가족들의 수용 능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제 도움을 추구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이웃의 도움을 받든 재가요양센터, 복지관, 주민센터, 공공의료기관, 장애인 보건의료 시설 이런 기관들의 도움을 청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충분한 돌봄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시설에 입소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이와 같은 이제 제가 요양을 받고 계시는 분들의 80% 정도가 그러니까 요양만 받고 있고, 따라서 건강 문제는 또 따로 이게 아니라 이 겹쳐 계신 분들이 80%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의 경우에 평균 3.4개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고, 복용하시는 약물의 평균 개수가 9.8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26.8%는 최근 1년간 입퇴원을 반복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거동 불편하여서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인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의 대부분이 이제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병원, 응급실 또는 이제 1차 의원 이러한 구조들이 이와 같은 이제 분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거의 적합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대리 처방의 비율이 한 32%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아픈데 참고 병원을 가지 못하고 있는 분들의 비율이 16%. 그래서 이는 결과적으로 건강 악화와 시설 입소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돌봄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통상적인 시나리오는 이제 이와 같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집에서 그럭저럭 지팡이 짚고 지내시는 분들이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낙상을 한번 하셨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재가요양을 받으실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넘어지셨다고 하더라도 원인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지러워서 넘어지셨든지 아니면 약 개수가 많아서 이와 같은 문제들이 이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이 제공됐을 때 결과적으로는 이제 반복되는 낙상,
이러면 이제 가족분들도 이제 더는 안 되겠다. 결과적으로 이제 결국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서는 기승전 요양시설 입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코스가 진행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적절한 시점에서 적절한 방문 진료가 제공될 수 있다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대처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양시설과 불필요한 입소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비단 이와 같은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특히 선진 국가에서 그리고 특히 주치의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굉장한 고민의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고민이 아니라 그 보건의료 시스템 자체의 위기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대표적인 국가인데 그 중에 이제 미국과 같이 우리나라처럼 행위별 수가 체계로 되어 있는 나라일수록 이와 같은 노인들을 어떻게 돌보실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모형들이 개발되고 있고, 이 중에 저희가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이제 사례 관리 또는 가정방문 1차 의료 모형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례 관리를 하면은 보통은 이제 간호사 선생님 또는 사회복지 선생님들이 방문하여서 이제 그 체계적인 이제 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말하는데, 그와 같은 유형 하에서 가정방문 1차 의료라 하면 의사가 제공하는 사례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것의 장점이라 한다면은 조금 더 제한된 숫자를 볼 수밖에 없지만 직접적인 이제 그 투약 관리를 포함해서 특히 이제 복합 만성 질환자의 경우에는 가정 방문 1차 의료, 다시 말해서 의사가 직접 환자의 집으로 방문해서 연속적이고 포괄적인 진료를 수행하는 이와 같은 모델들이 제공되고 있고, 미국의 경우는 이제 홈 베이스드 프라이머리 케어 인터벤션이라고 해서 이것이 하나의 이제 신의료 기술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 하에서 그러니까 일본과 이제 미국의 두 가지 모형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본은 전체 개원 의사가 방문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수가 체계를 올려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공되고 있는 왕진 수가의 한 두세 배 정도의 왕진 수가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냥 새로운 공급 시스템을 만들기보다는 그냥 그 수가를 높이는 전략으로 일반적인 개원 의사가 자기 집, 자기 개원 지역 중심으로 왕진을 촉발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본은 전체 개원 의사의 20% 정도가 왕진을 참여하고 있고요. 근데 미국의 경우는 이제 조금 다른 모델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데디케이티드 HBPC 모델, 다시 말해서 방문 진료만 전문으로 하는 모델 의원들을 좀 설립해서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 이런 파편화된 시스템에 이제 보완책을 제시하는 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Independence at Home Demonstration이라고 해서 방문 진료 시범 사업이라는 것을 이제 진행을 하여서 2012년부터 올해 연말까지 9년간의 시범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4개 지역에서 이런 시범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것에 대한 어떤 효과성을 분석하는 결과들이 제공되고 있는데, 아마 올해 연말까지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이와 같은 내용들이 이제 미국 내에서는 받아들여지거나 어떻게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결과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나왔는데, 총 의료비를 지출을 감소하는 부분, 그리고 응급실의 방문 비율을 감소시키는 분데 유의한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서 최소한 미국에서는 이런 좀 HBPC 모델이 좀 활성화되고 있는 방향에 있습니다.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이 별로 또 얼마 안 남아서 빠르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방문 진료만 실시하고 외래 운영을 하지 않는 기관으로 1회 방문 시 한 30분 정도 충분한 진료 시간을 가지려 하고 있고, 방문 진료만 실시하고 있는 것의 장점으로는 저희가 한 주 3, 4일 정도의 예약을 중심으로 진료 시간을 확보하고, 나머지 시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유로운 시간. 그래서 우리 종원 선생님 경우는 이제 지역의 활동들, 저 같은 경우는 좀 연구 활동 이런 것들을 하는 시간들을 확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이런 세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3개월까지는 주로 인근에 위치한 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에서 한 50여 명 정도의 환자를 의뢰받아서 방문 진료를 하였고, 당시까지는 이동 시간이 한 10분 내외 정도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마을 의사의 느낌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근데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는 이제 방문 진료 의뢰가 급격하게 증가하여서 등록 환자가 이제 170명 수준으로 월 평균 한 100건 정도 수준으로 이제 진료 건수가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결정적으로는 지금 그 재가요양센터에 계시는 방문간호사 선생님들이 이제 방문간호 의뢰서라는 것을 이제 의뢰를 하시는데 이제 진짜로 방문해서 방문간호 지시서를 끊어주는 기관이 생겼다는 것이 이제 소문이 나면서 강북구뿐만 아니라 성북, 도봉, 노원 인근 4개구까지 이제 그 확대가 돼서 저희가 이제 차량 30분 정도 거리로 이제 진료 범위가 좀 넓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과 유사한 시점에서 보건소, 차동사업, 돌봄 SOS, 뭐 또는 서울의료원, 또 강북구 국립재활원 등을 포함한 재활협의체, 공공기관에서도 나름대로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문 의료가 필요한 대상자들 저희에게 많이 의뢰를 해주시게 돼서 꽤 바쁘게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는 또 결정적인 변화가 또 생기게 되는데요. 1차 의료 왕진 수가 시범 사업이라는 것이 아주 전격적으로 시행이 돼서 이런 류의 제도화는 꽤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왕진 수가가 형성이 되었고, 또 하나는 이제 가정간호 수가 체계가 변화되어서 가정간호가 의원급 가정간호에서는 사실상 이제 요양원 중심으로 방문을 했던 것이 이제 재가로 갔을 때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방식으로 이제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가정간호 사업소를 오픈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왕진 수가와 함께해서 올해부터는 이제 경제적인 수익 구조가 결정적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작년까지는 저희가 크게 수익에 연연하지 않고 활동을 했다면은 올해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올해 6월달 정도 기준으로 해서 한 290명 정도에서 월 평균 한 200건 정도의 왕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들이 이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올해에는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를 하여서 전반적으로는 100점 만점에 93점 정도의 상당히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꾸준히 방문하고 드리고 있는 대상자 분 중에서 특별히 이제 요양시설로 넘어가시는 분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시설 입소를 예방하는 이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는 가정 내 이제 임종 환자분들의 의뢰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저기 자료 화면보다 조금 더 많은 숫자이긴 한데 한 달에 한 건 정도씩은 이제 말기 환자분으로서 임종하시는 분들을 해서 가정 내 임종을 보내드리는 것도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단순히 방문진료 전문 의원을 개설하고 우리가 네트워크인데 자연스럽게 이 지역 사회에서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청, 보건소, 공공의료원과 복지관뿐만 아니라 이제 재가요양센터에서 동북구 지역에서 저희와 이제 뭐 구체적으로 막 협약식을 맺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실무자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대상자를 주고받는 관계가 이러한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 한 1년 6개월 정도에서, 그러니까 의미 있게 방문 진료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많은 정책 연구자들이 원하는 커뮤니티 케어의 네트워크들이 형성 가능하다, 방문 진료를 통해서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다양한 유형의 방문 진료 서비스가 발전될 수 있는 부분인데, 초창기에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왕진을 반복하는 어떤 형태에 갔다면은 이제 퇴원 환자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뭐 똑같이 방문 진료하지만 퇴원 후 관리로서 집중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좀 중증 환자에 대해서 가정간호와 함께 좀 처치가 들어가는 부분, 또 어떤 재활과 결합된 부분, 아까 말씀드린 가정 내 임종 지원, 그러니까 방문 진료가 똑같은 방문 진료지만 좀 더 기술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좀 분화되고 다양화되고 또 전문화될 필요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경험을 쌓으면서 발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라서 이제 한두 개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강의 집 의원 프로젝트가 사실상 망해도 좋다, 장렬하게 삼아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했다면은 지금은 이제
조금 망하면 안 될 만한 상황이 생겼던 것이 나름대로 이제 지역 내에서 수요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기관과와 들과의 책임 있는 관계들이 형성이 되면서 그런 부분이 되어 있고, 근데 저희가 방문 진료만 하는 기관으로서 저희가 장단점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일단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위 그 워라밸이 우수하다. 그래서 급여는 약간 적지만 시간 활용에 있어서 상당히 자유롭게 활동할 수가 있고, 그리고 방문 진료하는 것 자체가 저 같은 경우에는 무척 즐겁고, 그래서 주로 연구에서의 받는 스트레스를 이제 방문 진료를 통해서 좀 푸는 스타일이어서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외래 진료 같은 거 방식보다는 이제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 집에 찾아가서 말씀 나누고 대화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좋아서 이 자체가 즐겁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런 형태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어려운 점, 최근에 느끼는 어려운 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수요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홍보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아직까지는 방문 요청에 대해서 뚜렷하게 거절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시피 한데, 이제 언젠가는 방문 요청을 거절해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점차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 수요가 높다는 거고, 그렇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저희와 함께 더 동참해서 방문 진료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필요한 상황이고,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의사협회를 대표하는 지역 의사회가 참여해주면 좋겠고, 또는 뭐 삼성병원, 뭐 아산병원 이런 큰 병원, 또는 뭐 보험회사를 포함한 자본도 참여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공공의료 또는 사회적 의료기관 또는 이제 앞으로 개원을 준비하는 젊은 의사 선생님들과 저희가 좀 잘 연대해서 보다 좀 좋은 모형을 만들어 나가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이 방문진료 의원은 방문진료 활동은 새로운 보건의료 의제로 인식되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련뿐만 아니라 이미혁 선생님도 함께 참여하셨는데 하나의 사회운동의 의제로서 삼았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이제 발표하실 또 홍정원, 추혜인, 송대훈, 박진영, 이은경님과 더욱더 긴밀하게 더 친해지고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방문의료 생산자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이제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저희끼리는 이야기해야 될 지점이 많을 것 같고, 더 많이 의사소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일단은 좀 기본적인 연구, 저희들의 경험들을 나누고, 필요하다면 케이스 리포트로 자꾸 발표하고, 그리고 전 방문 끝나고 나면 또 짧으면 30분에서 한두 시간 정도 계속 서류 작업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마 일반 진료와 다른 세팅에서의 그런 어려움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공유 직원을 두어서, 예를 들어 우리 홍정원 선생님은 아직까지 차량 없이 버스 타고 다니시거든요. 한 분이 이제 운전원, 일본은 멋있게 운전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쫙 우아하게 조금 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역시 신규 의사를 훈련하고 교육하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또 정부는 나름대로 커뮤니티 케어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의사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자리들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